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는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두 가지 격언이 엔비디아 적용이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5.4%까지 하락하는 모습. 따라서 현재 미국 시장을 돌릴 유일한 방법은 다시 트럼프 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실적, 연말 4분기 실적이 거의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시장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보다는 미국 시장을 돌릴 유일한 힘은 우리 트럼프의 입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에 대한 이란과 전쟁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쿠바에서의 미국인이 죽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이 이러한 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천덕꾸러기처럼 쳐져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미국 시장을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 21세기 청바지 장사꾼은 한국이죠. 네, 서부 개척 시대의 청바지 장사꾼이 돈을 벌었듯이 21세기 시장의 청바지 장사꾼은 한국이다.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고고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미국 시장 하락이 한국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은 과거 이야기지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없다 이렇게 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여러 가지 상황을 변수를 체크해 보면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다우는 플러스 0.09, 나스닥은 마이너스 1.16, S&P 500은 0.54 마이너스. 네, 전부 다 뭐 오늘 좋지 않았죠. 네, 좋지 않고 살짝 끝을 좀 돌려놓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그렇게 많이 돌려놓지는 못하는 모습이 오늘 특징입니다. 그만큼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를 보면 미 3대 지수 혼조, 엔비디아 여파의 반도체주 동반 하락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빠졌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박살이 나는 거죠. 네. 원투 스트레이트로 소프트웨어 박살, 하드웨어 박살, 돌아가면서 박살치는 모습. 엔비디아 호실적 불구하고 5% 하락했다. AI 기대감이 선반영된 게 부담이 됐다. 여기에 오픈 AI를 대체 이게 1등인지 알고 투자를 했는데 1등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빼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는 것도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또 내용을 까봤더니 그렇게까지 시장에게 뭔가 감동을 줄 만한 사실은 없었다. 마이클 보리가 또 오늘 공격을 했죠. 뒤에서 보리가 뭘 가지고 공격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미국 이란 3차 핵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내주에 추가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마도로 참수작전을 보고 이란이 뒷공무니를 빼는 거죠. 네, 일단은 좀 피해가면 전략을 이란이 선택할 것 같아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2천 건, 시장 예상보다 소폭 적게 나오면서 상당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사인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반등의 트리거가 됐네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5.98%, 2022년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다. 네, 모기지 금리. 미국 정부가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13% 유축이 될 것이다.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 네, 메모리 반도체. 우리 삼성 언팩행사 26 언팩행사가 있었는데 가격이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다 모두깎기로 나오는 모습.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21세기 청바지 장사인 반도체주가 오르는 모습. 좀 대조적인 건데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뒤로 꽁무니를 빼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한국 시장에서 겁먹거나 쫄 필요는 없다. 이게 오늘 시장의 결론일지도 모르죠. 결국 오늘 나스닥 하락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실망, 이게 반도체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가서 동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애들을 다 박살내는 모습. 그 다음에 어프라이 머티리얼, 램 리서치 모두 이제 박살내놨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 거죠. 위험자산 회피 쪽으로. 관세 관련 노이즈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이제 더 커지는 모습. 트럼프 대부분 판결을 피하는 다른 대체 조치를 낼 것이다. 네, 아주 머리 아픕니다. 이런 모든 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오늘 나스닥의 하락 원인이었다. 미국의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죠. 매출은 다 좋다. 어제 엔비디아를 봐도 매출은 다 좋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은 개판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현금 흐름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숨어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주주의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이 돈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캐펙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두려움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생각보다 많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마이클 버리의 경고입니다. 네. 영화 빅숏의 주인공이죠. 숏을 잘 치는 유명한 사람인데 마이클 버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브스택 뉴스레이터 자기가 아마 뉴스 어떤 그 기관인 것 같은데 자기 스피커인 것 같은데 서브스택 뉴스레터에 엔비디아의 구매 약정이 952억 달러로 1년 전 162억 달러 대비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구매 약정.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에서 뭔가를 사겠다고 반도체를 사겠다고 약정을 맺어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반대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자기에게 필요한 반도체를 사겠다는 구매 약정 이 부분이 162억에서 952억 달러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런데 이건 마이클 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유를 한 거죠. 엔비디아가 주요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이 정도 구매하겠다고 하는 구매 약정 계약 금액이다. 앞으로 늘어날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서 이렇게 952억 달러로 늘렸다. 네, 콜레트 크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엔비디아의 최고 CFO 재무 책임자인데 전날 실적 발표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장기적인 시계를 두고 향후 여러 분기를 넘어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고와 생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내용을 보면 뭐 나쁜 내용은 아닌데 브러리는 이 발언을 두고 엔비디아가 향후 수요 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 대규모 물량을 미루 확보하는 것이 전략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자기는 불안정하고 이게 약점이다.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한 거죠. 버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수출 충격도 아니고 외부 요인도 아니다. 이는 사업 계획 내비에서 비롯된 변화라며 이번 상황은 엔비디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장기적인 공급망 생산 능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적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버리는 닷컴 버블의 시스코의 사례를 들면서 경계심을 보였다. 시스코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스코는 인터넷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한때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인데 시스코는 고성장 기대에 맞춰 대규모 구매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 구매 약정이 결국에는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과잉 재고를 떠안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001년에만 25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상각했을 정도로 지금은 좋아서 안정적인 어떤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952억 달러까지 산 그러한 엔비디아를 시스코 시스템의 과거 망조가 된 이야기 사례에 붙여본 거죠. 시스코 주가는 2000년 3월 30일 82달러 고점으로 그 후에 90% 넘게 폭락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네. 그러면서 버리는 엔비디아의 물량 확보는 평상시 경영이 아니다. 이는 리스크다. 2000년에서 2001년 당시 시스코는 연 50% 성장 기대에 맞춰 공급업체들과 구매 약정을 확대해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버리는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시스코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요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수준의 마진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마진이 하락할 가능성. 엔비디아의 2026년 회계연도 사분기 매출 총이익은 75.2%, 전분기 대비 1.6%나 상승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버리는 여러 가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에서 구매 의무, Purchase Organization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TSMC에서 물량을 받기 위해서 취소 불가 주문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취소 불가 주문을 수요 확장 전에 넣는다. 네.
주문을 수요 확장된다. 수요를 보고 대응할 수가 없다. 만약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면 시스코처럼 박살날 가능성, 피해는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물론 마이클 버리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정론자의 대표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 이유가 뭐였냐? 시장에서 8% 9%씩 올랐는데 먼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낙수 효과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HBF 동맹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 죽어가던 샌디스크를 살려놓은 거죠. 어제 시장을 흔든 가장 구체적인 개별 호재는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HBF, High Bandwidth Flash Memory, 표준화 협력 소식이었다. HBF는 우리 김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HBM과 SSD 사이의 성능 공백을 메우는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이다. 양사가 이 기술을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면서 SK하이닉스는 HBM에 있어서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까지 선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업계 전반의 기술 격상 분위기 힘입어 함께 상승을 한 모습이다. 또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는 칩플레이션이 있다. 칩 인플레이션이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가격이 인상됐죠. 삼성전자가 아이폰용 DRAM 가격을 전년 대비 10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등에 의해서 칩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됐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코스피가 66,200을 돌파한 이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리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수급 한번 봅시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2조를 갖다 팔았네요. 그러나 금융투자가 이걸 다 받았습니다. 금융투자는 뭐다? ETF다.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반대는 외국인이 4,200억을 사고 개인 투자들이 파는 모습. 돈 팔아서 코스닥에 팔아서 어디로 갔냐? 코스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코스닥에 팔아서 코스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는 다 팔고 투신이 사는 모습. 증시 자금 도장은 107조, 고객이 닦은 107조, 신용장부 31조. 어제 제가 어마어마한 자금, 지난 1월만 50조 원의 돈이 어디서 빠졌다고요? 요구불예금. 우리나라 은행 요구불예금이 빠져서 이 중에 32조가 증권사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게 전부 거의 다 MMF하고 ETF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죠. 막 시작이다. 그럼 우리나라 정기예금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정기예금이 약 940조? 약 1000조라고 봅시다. 이 1000조 중에 개인이 어느 정도를 들고 있냐? 추론한 건데 약 650조 정도를 들고 있다. 이 중에 겨우 10%인 65조, 약 50조 정도가 움직인 거죠. 제가 봐서는 20%만 움직여도 향후에 50조라는 돈이 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20조만 들어와도 ETF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코스피 ETF 대형 우량주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론 한번 봅시다. 결국 엔비디아 잔치는 소문난 자치로 먹을 것이 없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과 함께 너무 높고 까다로운 시장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미국의 조정이 오늘 한국 시장의 두 거인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험대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서부 개척 시대의 청바지 장사꾼처럼 초호황을 누렸는데 어제 엔비디아에 적용된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를 무시하고 오늘은 그냥 막 상승한 갈 것인지 시험하는 매우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 21세기 서부 개척 시대의 청바지는 누가 팔았냐? 엔비디아가 팔았던 거죠. 엔비디아가 팔았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청바지를 약간 이제 사람들이 디자인도 옛날 튼튼한 것만 좋았는데 이제 디자인도 원하고 여러 가지 기호가 들어왔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탈락한 거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일단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양하고 빠른 잡주들이 이 자리를 메운 순환매가 나타날 건데
이것을 뭐 따라갈 필요는 없다. 네, 다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어제 제가 계속 바벨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바벨 전략을 쓰면서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따라서 21세기 서부 개척시대 청바지는 결국 한국의 두 반도체 기업과 여러 우리 세계의 전력기기 회사, 조선, 온전, 조방원 회사 이들이 21세기에 미국의 엔비디아와 함께 청바지를 파는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좀 흔들리니까 기존의 두 반도체 회사, 청바지 파는 회사는 더욱 튼튼하게 이것을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는 곧 미국이 부리고 돈은 이제 떼놓으면 중국과 한국이 특히 한국이 벌어들이는 이 시대적인 이 아이러니 이 시대가 저는 조금 더 오래 갈 거로 보는 거죠. 어디까지 오래 갈 거냐.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시각이 1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이며 역사상 최대 이익이 올 1분기와 2분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가 6월 4일인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주식이 5월 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3월, 4월, 5월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네, 내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풀로 찔러서 가야죠. 네, 너무 겁먹지 말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네, 여전히 바벨 전략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그 다음에 토핑 전략으로 조방원을 사시든지 LG그룹주를 사시든지 현대차그룹을 사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는 이건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나치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3월에 투자할 종목 10개 이렇게 아주 그냥 강도 있고 밀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데 아직도 자리가 한 서너 개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의도 정경영회관 그 예식장 있는 빌딩 2층에 루비올이라고 있는데 뭔가 서울 근교에 사신 분 중에서 공부하고 뭔가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들 그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저는 내일 스터디 모임 잘 하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쫄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